자, 연속성 파트 정리할게요. 먼저 일단 함수 극한에서 연속과 불연속이 중요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되죠. 연속과 불연속이 중요한 이유가 뭐야? 이건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거는 대입해서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죠? 저번에 맨 첫 시간에 했던 개념이죠. 따라서 얘는 굉장히 간단한데 얘는 귀찮아. 따라서 함수 극한할 때 항상 뭘 먼저 판단해야 돼? 이게 도대체 연속 함수에 대한 극한인지 불연속 함수에 대한 극한인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과 과정은 이게 뒤에 나왔어요. 따라서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연속성을 따지는 거는 연속 함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속과 불연속을 따져서 불연속이 나오면 불연속 함수 극한을 함부로 대입하면 안 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저번에 했던 일일이 접근을 해야 되죠. 이런 스토리입니다. 따라서 맨 첫 번째 과제에서 교과서에서 우리가 연속성의 정의 세 가지를 배우는 것은 연속과 불연속을 판단하라는 거고 그것은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x 이퀄 a에서 fx가 존재한다. 이거는 결국 fa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있다 없다 개념이 아니라 좌표 극한이 같다는 개념이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몇 번째 시계예요? 요겁니다. 결국은 세 가지 조건 요걸 만족해야 되죠? 이건 같다는 의미지만 실제 요게 존재해야 돼 1번 요게 존재해야 돼 2번 두 개 같아야 돼 3번이지만 사실 식 하나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극한값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 대입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린 것이 자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목적은 아까 얘기했어요. 연속과 불연속의 판단입니다. 근데 연속과 불연속을 판단할 때 이와 같은 정의를 우리가 세 가지 정리한 건 뭐냐면 연속 함수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 함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과과정은. 따라서 불연속 함수의 모양을 정확하게 우리 인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조건에 위배된 형태, 2번에 위배된 형태, 3번에 위배된 형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맞는 거지 연속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때 방법은 분명히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의를 배웠지만 실제 연속과 불연속을 판단할 때 방법 1. 과연 저 정의를 다 써가지고 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래프를 그냥 어떻게 그려서 판단해야 되죠. 그죠? 방법 2.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함수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좀 말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좀 하면 좀 이해가 될까? 이러면서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선생님이 수능과 수능의 어떤 경영 작가들 얘기하면 수능은 이쪽을 좋아합니다. 수능은 왜냐하면 계산 너무 긴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논술 쪽은 이쪽을 좋아합니다. 논술은 풀이 과정을 많이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잠깐 보고요. 자 밑에 보면은 따라서 이 연속 조건 세 가지는 불연속 함수 판단하는 거니까 이때 불연속 함수의 형태를 잠깐 정리하고 가볼게요. 따라서 불연속 함수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 f의 값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른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잠깐 함수를 보면 이런 겁니다. x 이퀄 a에서 함수값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그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 틀린 케이스. 그 다음 세 번째 x 이퀄 a에서 극한값과 함수값 다른 케이스.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무리 복잡해봐야 세 가지에 벗어나지는 않겠지. 그지? 밑에 a인데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세 개는 다 불연속입니다. 얘만 연속입니다. 자, 그 뒤에 여러 가지 기본 필수 예제들이 있는데 1, 2번은 그냥 한번 풀어보고요. 3, 4, 5번 묶어주세요. 교과서 필수 문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문제예요. 3, 4, 5번. 어떤 스타일인지 잠깐 볼게요. 자, 3번. 대표 3번만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함수가 이렇게 줬어요. 함수가 이걸 만족한대요.
그럴 때 F4를 구하라는 그런 형태가 되죠. 필수 문제입니다. F4를 구하려면 함수값 구하기 때문에 결국 X에다 뭐 대입해야 돼요? 4를 대입해야 되는데 4를 대입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야 그래서 이 문제의 형태는 어떻게 구하라는가? 이건 계산이 안 돼. 근데 지금 연속인 함수, 이건 잘 봐요. 연속인 함수. 그럼 뭘로 구할 수 있어요? 극한값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계산이 되죠. 왜? fx에다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이거 이항시키면 x 빼기 4분의 1, 2분의 1 빼기 x 빼기 2분의 1 값이 되니까 이건 계산이 되죠. 극한값은. 대입은 안 되지만 극한값이 계산된다면 다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극한값을 대입해서 구하라는 형태도 있지만 함수값을 거꾸로 극한값으로 구하라는 형태도 꼭 정리해야 될 파트입니다. 그 다음 빨리 오늘은 저 다 끝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급해. 아 선생님 들어. 왜냐면 선생님 좀 이따 얘기해요. 기출문제 하나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하나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선생님 교재 다 빼려고 그러다가 작년 21번으로 고난도 문제가 저 복잡한 쪽에서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돼서 그랬어요. 선생님 수업 안 한 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선생님 용납을 못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형태. 뒤에 가면은 연속과 불연속 판단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연속과 불연속을 판단하는 방법이 아까 몇 가지라고 했죠? 두 가지입니다. 방법 두 가지입니다. 뭐야? 그래프를 이용할 거냐? 정의 이용해서 계산할 거냐? 자, 5번과 6번 같이 봅니다. 선택하세요. 어떤 게 나을까요? 5번, 6번. 될 수 있으면 정의가 좋아, 그래프가 좋아? 될 수 있어요? 그래프를 우선 먼저 써요. 그러니까 방법을 잠깐 정리해 주자면 그래프를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느냐를 먼저 판단해 보고 안 되면 아까 18, 18 해가면서 정의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8, 5번 딱 그래프 그릴만 하죠? 따라서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죠. 즉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도록 하고요. 그래프에서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은 정확하게 판단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help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6번을 보니까 fx도 아니고 gx가 꼬라지가 더러워, 그지? gx가 x 이퀄 0에서 연속이 되는 거 찾아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프 그리기 생각 어렵죠? 따라서 이거는 뭐 이용하면 돼, 이거는? 정의 이용하면 돼. 귀찮지만. 이렇게 해서 문제는 많이 안 넣었지만 꼭 해보고 가야 할 문제니까 꼭 체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별표하세요. 시험 문제에서 요것만 나온다. 요것이 제일 많이, 요것만 아니고 요것이 제일 많이 나온다. 불연속 함수 연속 조건에 관한 문제인데요. 7번, 8번 샘플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7번과 8번의 형태가 조금 틀립니다. 역시 불연속 함수 연속 조건을 푸는 문제는 원래 원칙이 이렇습니다. 정확히 풀려면은 정의를 이용하는 게 원래 원칙이기 때문에 x 이퀄 한 점을 빼고 나머지만 식이 주어지고 한 값이 주어진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x 값을 기준해서 식이 두 개로 갈리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프 잠깐 보면 첫 번째 형태는 불연속 조건 중에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와 1을 사이로 해서 위에가 F1 밑에가 F2라고 하면 바깥에가 F1이고 가운데가 F2인 그런 형태죠. 그래? 따라서 여기는 F1 쪽은 정확히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 파악하라고 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는 그냥 바로 정의 써도 되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이퀄 f2를 쓰면 되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논술 같은 경우 풀을 다 쓰려면 정확히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쓰면 두 군데 써야 되는 거니까 x 이퀄 마이너스에서 잠깐 보면 좌극한하고 함수값하고 우극한 보니까 우극한하고 함수값은 어차피 연속되어 있으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일 때 약간 적을 때는 f1x고 그 다음에 f2x한테는 우극한 쓸 필요 없이 그냥 함수값 써도 되죠? 그 다음 x 이퀄 2s도 마찬가지 좌극한하고 함수값은 연속되어 있으니까 f2 2하고 마이너스가 잠시 2하고 그 다음 이쪽은 우극한 쓰면 되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것은 이제 논술 같은 정확한 과정을 이렇게 써야 되지만 수능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뭐 하면 되나? F1 마이너스 이퀄 F2 E 마이너스 2 그죠? 그냥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F2 E하고 F1 E 이렇게 풀어주면 간단한 거니까 선생님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얘는 정의. 얘는 그냥 그래프가 만날 조건. 이렇게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죠? 자, 따라서 이거는 수학적 정의를 이용해서 이거는 그래프가 만날 조건을 그래프 이용해서 푼다고 지칭하겠습니다. 풀이에서는 이 형태에서는 불연속 함수가 연속될 조건을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풀이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문제 잘 접근하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논술 준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딱 위에까지 써야 됩니다, 완전. 이 함수 밑에 들어가면 그냥 팍 거버린다, 그냥. 말 돼!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판단합시다. 9번, 그거 쓰면 돼. 9번, 10번. 정의죠? 11번. 그래프가 x 이퀄 0에서 그냥 만나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기출문제 좀 풀어보고요. 연속성에서 대부분 이제 미적투 문제는 다 여기에 다 대부분 문제 90%는 다 여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열심히 잘 해보고요. 여기입니다. 선생님이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미적 안에서는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연속성 성분입니다.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복잡한 함수 연속성 판단인데 작년에 너희들 그 내신 준비할 때 1학기 때 이 문제 가지고 머리를 많이 써봤을 겁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쪽 파트가 미적처럼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향 잠깐 잡을게요. 미적어는 여기는 완전 A급입니다. 여기는. 따라서 수리 나영 수업에서는 여기를 시간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해서 수업을 하는데 미적투는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거의 출제하지 않아. 근데 싹 넘고 작년이 재작년이구나. 21번으로 전국모의고사 한번 출제했어요. 21번은. 수능은 안 나왔죠. 수능은 안 나왔어요. 쌤 또 거기에 또 민감하네 또. 쌤 이걸 써야만 풀 수 있게 나왔어요. 모르면 정확히 못 풀지. 당연히. 나중에 그러니까 선생님 체크해서 어떤 문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 파트는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너희들이 그동안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했던 기본 상식 가지고 풀 수 있느냐 그것만 체크해보고 나중에 점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설명 안 한다. 여기는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건 진짜 1시간 완전히 잡아서 해도 다 안 끝나요. 작년에 선생님이랑 고2 시절에 미적 수능 분석했을 때 여기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요. 많이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인데. 보통 기본은 판단형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대수선 삼각함수 들어간 걸 잠깐 했는데 이런 거고요. 그나마 쉬운 거 좀 많이 뽑아놨습니다. 어려운 거 다 뺐습니다. 그런데 연속 조건,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 이건 아까 했던 문제네. 불연속 함수 연속 조건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겁니다. 이거 95번. 그렇죠. 마지막 문제. 이 문제 보고 선생님이 사실은 살짝 그렇게 당황을 좀 했던 문제입니다. 이거 수업 안 했거든. 가형반에서는. 안 했는데 갑자기 22번 탁 튀어나왔어. 이게 몇 월 달에 보였더라? 3월 첫 번째 모의고사 이지랄을 해버리니까 그때 한번 잠깐 비상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비상에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지금도 문과만 수업하세요? 아니 지금 갑자기 없어. 올해는 나연반 수업 안 한대. 올해는. 네. 애들이 없어요. 여기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시죠. 알겠습니다. 또 굉장히 민감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불연속 함수인데요. 잠깐 정리만 딱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수능 분석 두 번째 가면은 언급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자, 교과서에서 예시한 여러 가지 불연속 함수. 자, 몇 가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적 안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나요? 분수함수 있습니다. 요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fx가 무한급수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된 함수 있습니다. 기억나요? 다음 페이지 잠깐 열어봐요. 다음 페이지는 늘어났습니다. 5번, 6번 같은 함수. 살짝 나나요? 미적 안에서 했었는데요. 내신은 잘 출제했죠? 수능 출제 안 했어, 아직까지. 모르겠어도. 근데 이거 불안해. 하여튼 불안해. 출제되면 내용 모르면 못 풀잖아. 그래서 숙제로 나갑니다. 세 번째. 여기도 수리는 하여간 A급이야. A급 단어냐. 거기 나가, 문제가. 이런 함수가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 꼴이 포함된 게 있어요. 이것을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함수라고 합니다. 지수가. 이거는 4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미세 범위에 따라서.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살짝 나나요? 자, 잠깐 넘겨봐요. 여기입니다. 기출문제 97번, 98번 같은 함수입니다. 여기는 문제 문의장 많은데 일단 그 중에서 2개 좀 뽑았습니다. 일단. 일부러 그냥 샘플 문제 선에 2개씩만 뽑은 거야. 많이 안 하려고. 자, 그 다음 마지막 2개를 잠깐 언급할게요. 네 번째, 가우스 함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뺐습니다. 이거는 출제율이 0은 아니고 이렇게 높은 단어니까 출제율에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서 아예 삭제했습니다. 아예 안 넣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봅니다. 요건 해야 되죠. 요건 해야 되고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 한다니까. 그런데 선생님 하나 언급만 하고 갈게요. 책이 실어놨는데 교과서에서 그냥 예시한 겁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서 예시하지 않은 불연속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이급입니다. 이거는 초고난도 소재입니다. 수능 분석 두 번째 가서는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불연속 함수를 말로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말로 뭐라고 그다음 수식 또는 말로서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풀어라는 하지 않겠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잠깐 해보세요. 어떤 유형은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나는 수능 1등급 무조건 받아야 돼! 이런 사람 해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101번 몇 개 좀 들어가 있어요. 101번, 102번 몇 개 있죠? 근데 문제가 딱 봐도 사람 기죽이는 문제죠.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거 이런 문제는 쉽게 내지 않습니다. 다 21번 또는 30번 이 정도의 문제에 가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문제보다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요거는 여기 또 풀면 좀 어지러운 사람은 놔두고요. 1등급 한번 도전해보려는 사람은 한번 풀어보기로 합니다. 수업 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수업 때 다루는 건 아까 뭐만 할 거냐면 반드시 나오는 거하고 아까 한 문제 있었죠? 그건 합니다. 딱 한 문제 출제했다는 거. 그 다음에 분수함수는 합니다. 나머지는 수업 때 안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말 기하 벡터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하 벡터만 기하 벡터만 합니다.